포병대대 중대장의 자필 진술서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JTBC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임성근 사단장이 그 당시 현장에서 자 안전성 평가를 하기도 전에 빨리 들어가라 라고 해서 사실상 최혜병의 죽음을 재촉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진술서가 나왔습니다. 자필 진술서. 자필 진술서. 중대장의 진술서.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도 JTBC 지난주 단독 보도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JTBC 단독 보도. 네. 그러니까 JTBC가 참 고군분투한 거야. 그런데 대다수 언론이 인용 기사를 안 썼어. 이게 문제예요. 요즘 벌써 언론이 지금 관심이 많이 분산돼 버린 건데. 그런데 얘긴즉슨 이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 전모를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 예.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선 작년 8월 17일 날 도하 언론에 난 기사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거 이제 보도자를 보고 쓴 건데 해병대가 경북 예천의 내성천에서 주민이 실종된 데 대한 수색을 하는데 18일부터 상륙 헬기 마리논이라고 헬리콥터가 있다고 해병대.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상륙 돌격 장갑차. 그다음에 병력 3,000명을 동원한다. 이게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재작년에 경북 포항에서 상륙 돌격 장갑차로 한번 그 재미 본 사람이 임성근 사람. 네. 근데 이번에는 헬기 드론이 온다 이러니까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8일 날 그 이튿날 방송차가 막 내려와. KBS, MBC, SBS, YTN 사거리 내려와.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날 폭우가 엄청나게 내려. 아침부터. 그러니까 하늘에 뜨는 것들, 헬기, 드론 이런 게 뜰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날 이제 임성근이 현장에 온 거예요. 그랬는데 원래는 오늘이 디데이고 방송차 다 와 있고 오늘 해병대에 이 뭔가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판이 안 열리네. 얼마나 실망했겠어. 그때 임성근이 아이디어를 냈네요. 군인들 다 물에 수색 작업시켜라. 그래서 근데 전에도 한번 왔을 때 제일 깨진 데가 어디냐면 포병대대야. 경례 똑바로 안 했다고. 그걸로. 네. 그러니까 당시에 저 포병대대는 여단장이 공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니들 지휘관이 없어 그러냐? 내가 직접 손봐주마. 이래가지고 후들러 깨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이날 18일 날 와가지고 뭐냐 하면은 이제 비 와도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은 상륙돌격 장갑차밖에 없거든. 그걸 집어쳐는 거지. 네. 근데 2분도 못 견디고 결국은 다시 나온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폭우 때문에 산통이 다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송차 온다는데 이래가지고 중대장한테 간 거예요. 포병대대 중대장인데 그때 모든 다른 대대는 안전성 평가를 다 했는데 포병대대에 와가지고 브리핑을 받는데 중대장이 지금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다고 네. 브리핑을 하려고 한 거예요. 딱 브리핑 시작하니까 3초 만에 말을 끊었다. 네. 3초 만에 말을 끊었다. 그리고 빨리 안 들어가고 뭐 하냐고 윽박질렀다. 이게 중대장 자필 진술입니다. 네. 행정보고관도 똑같이 진술을. 행정 보고관. 그 보급관. 예. 그러면은 뭐 대대장이 뭐 그때 뭐 지금 입건돼서 처벌도 받을 상황입니다만은 대대장뿐만 아니라 중대장까지도 다 그렇게 겪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저 포병 대대장 국회 청문회도 나온 적 있죠. 이 양반이 훗날 그 공개된 녹취록에서 여단장하고 통화하는 전화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서 선배님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대대장이에요. 네. 포병 대대장. 거기에 최혜병이 소속돼 있던 부대예요. 그랬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말한 대대장이 물속으로
이렇게 자꾸 임무 수행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느냐가 이번에 답이 나온 거지. 그 전날 와가지고 임성근이 언론 오고 이러는데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호통을 치잖아, 윽박 지르잖아. 이 진술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안전성 평가를 안 했지. 유일하게 포병대대만. 다른 데는 그럭저럭 했다고. 그래서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대고 윽박 지르니까. 그래서 이튿날인 8월 19일 날 결국 들어갔던 최 해병이 사망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결국 임성근 사단장이 주범이 되어야 하고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쏙 빠져나갔습니다. 누가 도와줬습니까? 용산에서 전화를 했죠.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죠.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직, 공직자, 정무직 다 나서서 국방부에 전화를 했고 국방장관, 차관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까지 다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본인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결론 냈는데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또 이 말을 했죠.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강군이 될 수 없습니다. 요 말은 잘했어. 예, 그래서 해병대가 개판된 거예요. 오늘날. 예. 이제 해병대는 지휘 체계가 가동이 안 되는 말하자면 당나라 군대 됐다고. 이 말 잘한겨. 바로 그런 이유로 이렇게 된 거예요. 간부들의 소신 없는 발언, 증언,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한테 뒤집어 씌우기, 거짓말. 이게 오늘날 해병대를 이렇게 병들게 만든 겁니다.